당신이 이미 침대에 누워있거나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누군가가 당신을 초대해도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 당신의 방식대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하루가 끝났고 외출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 질서를 어지럽히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심지어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연이 너무 많을까요? 오늘 밤 당신은 나에게 보낸 4가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매츠 다이브인. 익명의 여성의 이야기. 엄마는 항상 자고 있는데 누가 전화하면 나가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다. 전화는 불운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는 보리시 주립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의 임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내 전화기가 윙윙거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10번 이상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밤 11시가 되었네요.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포함해 몇몇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갈까도 생각했지만 침대에 누워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2시,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친구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나에 대해 물어봤다. 기분이 좋아져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경고하신 게 생각나서요. 어쩌면 불운이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나는 전화기를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을 잤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수업에 갔는데 친구들이 없었어요. 나는 그들이 숙취인 줄 알았다. 다음 날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문자나 전화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에멀리의 집에 갔다. 그녀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에밀리가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경, 그들은 84번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세미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앞에 2사람은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에밀리를 포함해 뒤에 있던 친구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에멀리를 포함한 2명은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가족 파티 사건. 이미 자고 있을 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이다호주 메리디얼에서 열린 가족 파티에 참석하여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재미있고 건전했습니다. 나의 10대 사촌인 이선은 고등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탄산음료가 떨어졌어요. 이모님은 누구에게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선을 깨워 가게에 가셨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고 싶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꾸짖었고 그는 분명히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나를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이모는 좌절한 채 10대들이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3분 후 몇 거리 떨어진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나서 우리는 서둘러 이선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길에서 발견했는데 그의 입술과 눈썹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간도를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탄산음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때리고 공중에 총을 쏘아 겁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깨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조심하세요. 어머니의 이야기. 내 아들에게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근처 마을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다가오는 생일을 맞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선벨리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고 있어서 나가면 안 되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들은 떠났고 나는 그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불렀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방을 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떠나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믿음을 비웃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내 간청에도 불구하고 떠났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 구급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아들은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차가 세미트럭에 치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살아있냐고 물었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일하던 남편이 급히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내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러 개의 부러진 뼈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좀 더 깨어났을 때 나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미 자고 있다면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비극이 그의 친구를 앗아갔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사고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는 이미 침대에 누워있으면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파티에 초대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걔 이야기. 나는 지금 23살이지만 15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는 내 개 맥스였습니다. 나는 그를 길 잃은 강아지로 입양했습니다. 나는 아이다호주 콜드웰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이사할 때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TV를 보고 있는데 동네 전체에 정전이 됐습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가게에 가서 양초를 사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먹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나는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려 나를 깨웠다. 차량을 요청한 사람은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차량 공유 운전자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라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부엌에서 차 열쇠를 챙겨 떠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에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 나무 테이블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는 젖은 걸레를 얼굴에 대고 창문을 열고 물을 받아 불을 껐습니다. 나는 그것을 통제했고 바로 그때 전원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때 다른 테이블 아래에 있는 내 개 맥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엌에 갇힌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음식을 가져오려고 했고 촛불을 넘어뜨리고 식탁보와 식탁에 불을 지폈나 보다.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날 밤 부주의하게 나갔다고 자책했다. 마이클의 이야기. 이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연락이 오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들은 나를 비웃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를 하면 거절한 적도 있지만 그들은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다호주 보리시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철물점에 취직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했습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나는 일찍부터 동료들이 토요일마다 항상 파티에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나는 게을러서 화해하려고 상사에게 아파서 전화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알아냈어요. 그날 밤 나는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자고 있는데 자정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술에 취한 동료들이 나에게 함께 술 한잔하자고 애원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자고 있었다. 그들은 웃었고 나를 지루하다고 말하며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짜증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10분 후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들은 계속해서 추억으로 가득 찬 잊을 수 없는 밤을 약속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고 나를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내 위치를 보냈더니 10분 뒤에 그들은 밖에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떠나기 직전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갔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는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차 뒷좌석에 탔는데 그들 모두는 이미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질주하다가 84번 주간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우리가 30분 거리에 있는 남파에 있는 술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우리는 보리시를 뒤로하고 어둡고 외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친구가 탱크를 채우는 동안 다른 친구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더 사러 나갔습니다. 나는 크고 착색된 검정색 픽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농부처럼 생긴 남자가 나왔다. 술에 취한 친구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내 친구는 맥주를 마시고 유리병을 집어들고 그 남자에게서 멀어져 트럭 앞 유리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내 친구는 웃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후드티를 입은 4명의 남자가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차는 이미 달리고 있어서 친구가 뛰어들었고 우리는 빠져나갔습니다. 트럭이 우리를 쫓아왔어요. 내 친구는 그 어둡고 텅 빈 길에서 가능한 한 빨리 운전했습니다. 2번이나 우리는 어깨를 거의 벗어났지만 그는 계속 통제했습니다. 트럭이 직선 도로를 따라잡았고 우리는 강제로 멈춰 섰습니다. 두건을 쓴 4명의 남자와 농부가 나와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우리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길가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뷰리 값을 내겠다며 친구가 술에 취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때리고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병을 던진 내 친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타이어를 깎고 휴대폰을 빼앗은 뒤 겁에 질려 울면서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내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침대에 누워 자고 있을 때는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보너스 스토리, 장례식 몇 년 전, 저는 시아버지, 처남,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아이다호 트윈폴스에 있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모두들 엄마의 시신을 안고 떠났지만 아기는 잊어버렸다. 혼자 있는 아기를 보고 영구차에 안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어보니 60파운드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오한이 흘렀다.